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명쾌하고 속 시원한 정치 분석 시간입니다. 무릎탁 도사 시간인데요.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 오늘은 전화로 만나봅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직접 오시지 왜 전화로 수술 받으셨다면서요? 제가 어제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네.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걸 알았으면 오늘 갔으면 좋았을 건데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갑자기 세상이 밝아지셨습니까, 의원님? 예, 많이 그 백내장 참 이상하네요. 한 10여 번 수술하는데 네. 굉장히 잘 보이네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잘 된 거죠, 수술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제 그러면 그 예산안 처리될 때 본회의장에 못 계셨겠네요? 본회의장이 있었죠. 아, 있었어. 국회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또 그래도 오전에 수술하고 네. 예.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일은 또 다 하셨군요, 그러면. 눈이 보이니까 해야죠. 근데 왜 스튜디오로 안 오시고? 죄송합니다. 자, 어제 예산안 처리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위헌적 날치기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난하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뭐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이 합의 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했지만은 한국당이 네. 몇 개월째 국회를 버리고 특히 예산안 심의 자체도 소소위를 일주일 이상 하지 않음으로써 네. 4+1으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네. 민주당 지도부가 이 이상 끌려갈 수 네. 없다라고 해서 선택한 것은 국회를 위해서, 네. 국정을 위해서 잘한 일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원내대표의 주장을 들어보면 먼저 세입 부분이 정해져야 세출이 나오는 거니까 예산 부수 법안부터 처리하고 그다음에 새 예산안을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순서가 바뀌었다. 이거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그러한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네. 예산 부수 법안은 예산 통과 전에 먼저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네. 나중에 통과된 것은 문제가 있고 어제 또 네. 그 예산 부수 법안도 바로 처리하려고 했지만은 계속 한국당에서 수정안을 내는 등 네.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해서 예. 다 통과하지 못하고 오늘 오후에 다시 본회의를 소집해서 네.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네.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과거에도 예. 그러한 관례가 있습니다. 아, 그 과거에도 그런 그 예산안부터 먼저 처리한 관례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약간 틀어가지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당선되자마자 1박 2일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의원님께서는 다른 방송에서 심재철 새 원내대표를 전략가라고 아주 이렇게 평가를 하셨던데. 아주 그 전략적으로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했죠. 했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예. 그런 것이 전략을 저는 그래서 어제 네.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당이 합의하는 예산안 통과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역시 합의는 해주지 않고 예. 전략적 접근은 성공했지만 예. 결과적으로 보면은 4+1을 예. 통과시키게 해주는 예. 또 구실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전략 미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으로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 저는 이해는 합니다. 오류라기보다는 한계다. 예,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예. 자, 그러면 심재철 원내대표 입장에서 이제 그 원내대표로서 이제 당면 과제는 페트 법안을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재철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계속 필리버스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으려고 하겠지만은 네. 저는 지금 이게 파장국회입니다. 예.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은 거의 1년여 국회를 버리고 네. 장애투쟁으로 이끌고 간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문제죠. 네. 국정을 제대로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인 국회에서 하지 않고 모든 걸 광화문이나 대구, 부산 태극기 부대와 또는 단식 삭발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관을 가지고
과연 국가나 국정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예. 이런 국민적 비난을 변치 못할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에서 심재철 원내대표 체제로 바꿨기 때문에 네네. 협상을 심재철 원내대표가 들고 나왔지만은 이제 물리적으로 네. 민주당이 한국당에 끌려다닐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만약 4+1 내에서 합의가 잘 되면은 네. 역시 예산론과 같이 그러한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그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협상에서 나왔던 것은 예산안은 합의 처리하고 필리버스터는 처리한다라고 했다가 의총에 자기들 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못 받았죠. 바로 그건데요. 제가 드리고 예. 싶은 질문이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지배하고 있는 정서 이게 뭐라고 보세요? 그러한 것은 아무래도 지금 황교안 대표가 심재철 원내대표가 당선된 네. 그날도 계속 강경투쟁을 주문했지 않습니까? 이대학법 저지를 주문했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이견이 있을망정 당내 분위기는 강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예. 결국 문재인 정부의 발목 잡는데 예. 그것을 통해서 차별화해가지고 내년 총선에 보수 대통합으로 이어져야 된다. 네.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런 강경 태도에는 황교안의 그림자가 투영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당연히 당 대표의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리고 지금 황교안 대표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은 그 일찌감치 이번 주 토요일에 광화문에서 또 장애 집회한다고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뭐 예산안 사실 뭐 상황에 따라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미리 예고를 했었는데 어떤 셈법이라고 읽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이나 네. 울산 시장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타도하겠다 하는 목표로 14일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미 국회에서 모든 것은 투쟁하지 않고 네. 장외 집회로 끝장을 보겠다. 이런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예산안이든 패트 법안이든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황교안 대표는 미리 그러니까 딱 그 생각을 정리해 놓고 그래서 이게 그냥 그 한국당 빼고 처리가 될 거니까 그 다음부터 강경으로 간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것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그게 국민적으로 좀 먹힐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옳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장애 투쟁은 국민들이 식상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똑같은 그림,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은 만약 국회로 투쟁 장소를 바뀌었다고 하면은 네. 상임이나 또는 본회의 질문을 통해서 네. 예를 들면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나 유재수 전 부시장 문제 등 소위 그들이 말하는 우리 병원 사건 등 네.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질문을 하면은 예. 관계 장관들은 또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서 새로운 사실을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밝혀진다고 하면은 더 큰 파장이 있겠지만은 네네네. 장외 집회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없잖아요. 예. 일방적인 강경한 주장만 하고 예. 정부 장관의 답변은 없기 때문에 네. 그것은 그들만의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강도로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아주 강도 높게 여러 가지 지금 검찰 수사 문제에 대해서 따지겠죠. 네. 그렇지만은 그게 인사청문회라는 게 하루 불가하잖아요. 네네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 그리고 청문 보고서의 경우에는 한국당은 채택해주지 않는 전문당이기 때문에 네. 채택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그런다고 또 대통령께서는 그 청문 보고서가 없더라도 소정의 시간을 지나면은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도 또 지금까지 임명해 왔잖아요. 예. 이러한 것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그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게 5일 날 지명을 했으니까 6일이 지나고 있는데 보통 장관 지명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개인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어 왔는데 이번 아직까지 6일 동안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 올렸지만은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네. 판사 출신으로 비교적 도덕성 문제는 큰 결함이 없을 겁니다. 아, 걸릴 게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네,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지금까지 5선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반듯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별로 잡아내지 못할 거다. 아. 혹시 뭐 지금 언론이나 야당에서 저희 방에서도 지금 검증을 하고 있지만은 네.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가름하고요. 좀 북미 관계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며칠 전에 한반도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고 그러니까 SNS에 글을 올리셨던데 어떤 뜻으로 이렇게 지금 진단하신 겁니까? 지금 현재 그 미국의 대응이나 네. 북한의 반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 그 사이 김정은 위원장은 나름대로 핵 기술을 많이 진전시켰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새로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러한 뭐 중대한 실험을 했다고 했었죠. 그렇죠. 예. 신음동 예. 미사일 제작 기지나 동창리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가 설치됐다는 등 또 중대한 실험은 ICBM에 대해서 액체 연료를 썼느냐 고체 연료를 네. 썼느냐. 물론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액체 연료를 썼다고 하지만은 예. 지금 그것이 수직으로 돼 있다고 하면은 예.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고체 연료를 썼지 않느냐. 이랬을 때 정확한 것은 아직 얘기를 못 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 고체 연료를 썼다고 하면은 ICBM은 발사 장소를 얼마든지 이동해서 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문제가 된다. 음.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으면은 절대 가만 안 있겠다. 네. 그러니까 또 북한의 김영철은 우리 손해볼 것도 없다. 더 이상 손해볼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에스컬레이팅 되니까 예. 심각한 수준에 있지 않느냐.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냥 말싸움만 하면 상관없는데요. 문제는 이게 행동으로 이어지느냐 마느냐가 이제 관심사인데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북한이 했던 크리스마스 선물로 정말로 ICBM급을 쏘아 올리느냐 아니냐 이게 지금 관심사 아니겠어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저는 일찍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12월 말까지 네. 북미 실무회담의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은 예. 저는 ICBM의 발사는 있을 것이다. 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ICBM급을 정말로 쏘아 올릴 거라고 보세요? 예, 지난주부터 그러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대응 카드가 뭐가 될까요? 글쎄요, 대응 카드는 아무래도 더 강한 네. 유엔 안보리 제재를 강화하겠지만은 예. 맞대응 공격은 불가능할 겁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네. 일각에서는 북한이 ICBM 발사가 아니라 어떤 대남 도발 그러면서 국지적인 어떤 그 물리적 충돌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을 하던데 이건 이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세요? 남북 전쟁은 없습니다. 아 물론이죠. 있으면 안 되죠. 예. 북한에서 국지적인 그러한 공격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서 네. 무슨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최소한 ICBM을 발사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핵실험도 검토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만약에 북한이 ICBM을 정말로 쏘아올리면 트럼프가 지금 재선 가도에 나섰는데 미국 조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을 거고 그래서 트럼프가 더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도 이 계속 집권했으면은 전쟁 났을 거다. 네. 내가 집권해서 북한에서 ICBM도 핵실험도 하지 않지 않느냐. 네. 이걸 아주 성경처럼 외우고 다녔는데 이제 북한이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ICBM을 발사한다고 하면은 네. 미국 국내 여론상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곤혹스러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호랑이에 탄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미 실무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짧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23, 24일에 그 중국에서 한일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의원님? 한일 정상회담에서 뭔가 좀 그 나름대로 의미 있는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당장에는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네. 상당히 진전된 그런 정상들의 구도 합의라도 있는 것이 양국 관계를 위해서 진전할 것입니다. 아, 그래요. 이 한일 갈등을 매듭지을 수 있는 그 통 큰 합의는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이네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